식단을 짤 때 그러면 영양소 균형을 어떻게 맞춰? 자,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자, 바로 네. 가위바위보 밥상이에요. 네? 가위바위보? 자, 먼저 가위. 김치 빼고 채소 반찬 두 가지를 꼭 넣어라. 김치 빼고. 시금치가 있던지 연근이 있던지. 그렇죠. 네네, 이렇게 네. 채소가 무조건. 네, 채소 두 가지는 꼭 있게 네. 몇 끼마다. 자, 주먹. 바위는요. 이거는 탄수화물 양이에요. 아, 탄수화물량. 약간의 칼로리는 다 다르지만 항상 기준은 내 주먹 사이즈를 넘기지 않도록 먹는 거예요. 이거 이상 넘지 않게. 요 정도만. 자, 그리고 마지막 보자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매 끼마다 내가 섭취해야 하는 네. 고기 또는 생선, 또는 달걀, 달걀, 콩. 자, 이거를 적어도 이 손바닥 크기만큼, 네, 적어도 손바닥 크기만큼은 섭취를 해라.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구성이 되게 식단을 짜신 겁니다. 네. 아, 복부 비만으로 고생했던 저한테는 딱 중요한 정보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꾸준히 실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만 실천하면은 10년 더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네, 심심한 사과.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건데, 또 있어요? 네, 단순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내가 다 완벽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큰 오산입니다. 아니. 나이가 네.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 물리적인 소화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혈액으로 흡수되기까지의 가장 그 작은 단위까지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그 단계를 해줄 수 있는 건 효소가 해야 돼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위한 인체 내 모든 대사 활동에 작용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부르고 생명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생명의 불꽃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효소가 단순히 소화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네요. 자, 그런데 만약 효소가 부족하면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이제 찌꺼기 노폐물로 남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종을 유발시키고 부종을 악화시키고 나머지는 또 지방세포에 이런 독소들이 저장이 돼서 지방 독소를 내뿜는 이제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네. 비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만한 사람의 체내 효소 보유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 비만한 사람의 체내 효소 보유량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네. 이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효소가 부족한 그룹은 내장 지방과 당뇨병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효소가 고갈되면 내장 지방이랑 우리 몸에서 당뇨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럼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분비가 되는 건가요? 자,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효소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층과 중년층 이상의 이 효소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중년층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그 양이 최대 45%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소화불량을 경험을 하는데 이 중에 68%는 효소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네. 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짜 관리해야겠어요. 이 효소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젊어서부터 고갈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식사를 한다든가 너무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든가 이거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량을 젊을 때부터 고갈시키는 거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해야 되죠. 방법이 있군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하는 것도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네. 네. 자, 첫 번째는 채소나 과일 이렇게 식물성 식품에는 효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익혀서 화식으로 먹거나 좀 뭐 가공해서 먹거나 이런 네. 형태이기 때문에 효소가 다 사멸된 형태로 우리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생채소나 생과일들을 충분하게 내가 섭취하는 거.
두 번째, 효소는 발효식품에 충분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발효식품을 좀 끼니마다 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충분하게 열심히 좀 챙겨 드신다면 네. 효소 보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네.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빠르게 흡수시키고 뭐 지방 독소와 같이 불필요한 노폐물들은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니까 몸이 훨씬 더 가볍고 깨끗하고 잘 돌아가는 정말 그런 몸이 되겠죠. 정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까 제가 굉장히 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 제 고향에는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데 저희 할머니가 올해 2월에 딱 100살 생신잔치를 해드려서 엄청 건강하게. 자, 근데 우리가 100세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막 비참한 그런 그 모습일 것 같지만 저희 엄마보다 훨씬 더 피부도 좋으시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의 100세를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식단에서는 빼기를 잘하고 더하기를 잘하면 됩니다. 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빼기는 우리가 칼로리 너무 많은 거 조금 줄이고 네. 포화지방 좀 너무 많은 거 좀 줄이고 그다음에 노폐물 잘 빼야 되고 네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더하면 돼요. 더해야 될 건 오늘 알려드린 효소, 충분하게 잘 더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우리가 불균형이기 쉬운 그런 영양소들 좀 충분하게 잘 더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알기 쉽게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신선아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